네, 최근 주변에서 생선회나 날음식 먹었다가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독감과 함께 한겨울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겨울보다 4배가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장희경 기자와 함께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는 그야말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지구촌을 식중독 공포로 몰아넣은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식중독입니다.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이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그 노로바이러스가 그 전에 노워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겨울에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노워크 바이러스였다가 발음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서 노로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에 노로시라고 있었는데 노로시가 세계 이 보건기구에다 항의를 했죠. 이름을 바꿔달라고. 근데 이제 무상이 된 어떤 이런 그 내용인데 그만큼 세계인들에게 유명해진 겨울철 식중독 질병입니다. 아무튼 이 식중독은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 유행을 한다고만 들었지만 이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더 유행하는 게 특징이고 지금처럼 계절이 날씨가 뚝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유행하게 되고요.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성 바이러스 위장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고 또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전 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감염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자, 노로바이러스는 초기 증상이 그 독감, 장염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열이 나고 구토, 설사, 복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 상비약으로 대처하려고 들다는 병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그래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에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 고열과 구토, 오한 등의 증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든 질병입니다. 그래 다행인 것은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기만 하면 한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등 탈수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면 아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러서 동남아시아에는 사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증상이 꽤 심한데 이 감염 예방법이 있나요? 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의 특징 굴이나 조개, 그다음에 생선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되는 이 질병이고요. 주로 집단 배식 등에서 조리자의 손을 통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염이 되는 거고요. 환자의 오염된 구토물이나 대변이 다른 사람의 손에 묻고 그 손을 통해서 입으로 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예방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긴 한데 잘 이루어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검출된 노로바이러스에서는 새로운 변종이어서 면역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바이러스에 변종되는 것은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의 대체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자,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그래서 걸렸을 경우에 증세는 훨씬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 미국 그리고 또 일본 등 선진국, 후진국 등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현재 휩쓸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러스 검출 건수도 급증해서 환자 수가 지난해 4만 1,000명에 비해서 지금 4배 이상이 많은 15만 명이고 내년에 한 30만 명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그런데 독감과 같은 다른 점은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감염된 속수무책인 만큼 이것을 예방하는 것과 본인의 손 씻기 그리고 겨울철에도 음식을 좀 익혀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주사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두려운데 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식사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식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걸린다면. 그렇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학교나 식당 등 집단 배식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장염 증세로 동네 병원에 가면 같이 식사한 분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제 주변에도 최근 일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5명 중에 4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저희 1명이 제가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식사한 후에 5시간에서 6시간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이 고열과 복통, 구토, 설사에 시달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계속 굶으면 탈수나 합병증이 심각해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얼른 병원에 가셔서 계속 닌겔
나거나 아니면 수분을 계속 섭취해주면서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힘들어도 꾸역꾸역 계속 먹어야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사들은 특히 5세 이하의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먹지 못하면 2, 3일 만에 또 탈수가 돼서 신부전증 등으로 또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그 병원에 갈 것을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로바이러스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리나요? 아니면 또 걸릴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자꾸 네. 변종이 되기 때문에 자꾸 걸린다는 것이 또 문제인데요. 네.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변종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해서 한 번 심하게 앓더라도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또 변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고 항체도 생기고 치료제도 있는데 비해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가도 치료제가 없고요. 없기 때문에 약으로 고통을 줄이고 주사로 영양을 섭취하는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그런 주변적인 상황을 치료하면서 이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게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도 날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꼭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남들과 같이 음식을 이렇게 손을 섞어서 먹지 마시고 그다음 음식을 꼭 데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를 피하는 법 좀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또 설명해 주실 몇 가지 방법 있으신가요? 네. 자,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바이러스 음식을 끓여 먹기만 하면 피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반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을 팔팔 끓여서 또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균이 독한 배설물 때문인데 중금속이 들어있는 음식을 끓여도 소용이 없는 것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은 100도 이상에서 충분히 끓이면 장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다만 노로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 이상 끓여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상에서 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냉장 상태에서도 열흘 이상 생존하는 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100도에서 1분 이상, 70도에서 5분 이상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100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100도에서 1분에서 10분 이상 끓여서 음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소, 과일, 페류 등은 되도록 잘 조리하셔야겠고요. 또 냉장실에 보관된 채소라도 조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설사 증세를 보이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지셨다면 특히 조심해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